모르겠어. 가인이는 오늘 그 뭐지? 다른 학원 시간이랑 오늘 충돌된다고 해서 못 온다고 하긴 했었거든. 나머지는 모르겠네. 자, 일단 공간좌표는 이제 우리가 그 고1 때 배웠던 그 평면좌표랑 내용이 거의 뭐 90%는 오간 것 같고 한 80% 겹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공식도 사실 유도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됨 하면 되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공간 감각만 조금 생기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공간좌표인데 좌표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이제 좌표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냥 그런 얘기고,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게 이제 공간좌표입니다. 자, 여튼 그냥 약간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x축, y축 있는 이제 두 개의 축만 있는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면 새로운 축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추가할 때 추가하는 방향이 좀 정해져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이쪽 방향을 x축이라고 하겠대. 그리고 이쪽 방향을 y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은 어이쿠야 마음이 아프다. 다시 엄마 트라이. 자, 이쪽을 x축, 그리고 이쪽을 y축, 그리고 이쪽을 z축이라고 하겠습니다. z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잡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그 쌤은 교실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 어디가 되었든. 그러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 거야. 그리고 이쪽 방향은 x축 방향. 그러니까 이 선이 여기 바닥선 있잖아. 저게 x축이 되는 거고, 요 선이 y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렇게 요 코너가 이제 z축이 되는 거지.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보다 어떤 근거가 있는 상상이 훨씬 더 스무스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평면, 요 바닥 평면 여기를 가리켜서 이제 XY 평면이라고 할 거야. 괜찮지? 어디를 가리켜? 여기가 XY 평면.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 이게 X축, 이게 Z축이니까 ZX 평면이라고. 뭐 XZ 해도 괜찮은데 관례적으로 ZX라고 많이. 여기는 요쪽 요렇게 그리는 거지. 요렇게 그리면 여기가 ZX 평면. 괜찮아? 그럼 이 칠판 여기는 뭘까? YZ. 여기는 YZ라고 차례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XY, YZ, ZX 이렇게.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알지? 자, YZ 평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자, 그다음에 XY 평면은 이게 요 점을 우리 무슨 점이라고 부를 것 같아? 똑같아. 원점이라고 부르겠지 않았지? 근데 이때 이 XY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은 Z좌표가 얼마일까? Z축 방향으로 올라가면 Z좌표가 커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 Z좌표가 작아지는 거거든. 원점은 기준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점 같은 평면이 있으니까 얘는 Z는 0 평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평면 좌표에서도 뭐 x는 0직선, y는 0직선 이런 거 했었잖아, 맞지? 그것처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yz 평면은 무슨 좌표가 0이야? x 좌표가 0이야. 그 다음에 zx 평면은 그렇지, 이쪽이니까 y 좌표가 0인 거지. 그래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걸 여기서 이제 배우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좀 더 일반적인 평면은 그 벡터를 배워야 이제 만들 수 있어, 유도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평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에 점을 찍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완전 그래. 점을 찍는 게 진짜 힘들어. 그래서 약간 잘 봐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볼게.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혼란을 주는 건가? 여기다 이제 점을 이렇게 하나 찍잖아. 그럼 이 점이 어디 있는 것 같아? 이게 그 진짜 거시기하거든. 봅시다. 이게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쌤이. 여기 점 잡고. 이렇게 잡으면
앞에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 맞지? 근데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똑같은 점을 여기 점이 한 이쯤 있었거든. 원래 이쯤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 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야. 점을 잘 찍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잘 알아서 잘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구조적으로 사실은. 맞지?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저기 밑에 내려가 있게도 그릴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직면지를 이쁘게 그리면 지금도 쌤도 잘 안 떠오르는데 얘는 그리기 어렵긴 하겠다. 얘는 밑으로 내려가게 그리려면은 왜더 뭐 그림 삐꾸가 될 것 같아. 어쨌든 이제 저 점이 하나의 위치로 특정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을 어디에 나타내고 있으니까 평면에 나타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좀 위치를 잘 표현하고 싶으면 저렇게 쌤이 했던 것처럼 직면체를 그려버리면 위치가 그래도 명확해지게 되는 효과가 좀 있어. 그래서 보통 처음 설명할 때는 저렇게 직면체를 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평면 좌표에서 4분면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지? 1, 4분면, 뭐 2, 4, 아니까 이쪽이 2, 4분면, 이쪽이 3, 4, 4, 4분면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 당연히 여기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 8분 공간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따로 쓰진 않고 그냥 이제 그 좌표들의 부호만 가지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이 강의실은 X좌표, Y좌표와 Z좌표가 모두 양수인 곳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X축 양의 방향, 이게 Y축 양의 방향, 이게 Z축 양의 방향이니까 여기가 원점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가 모든 좌표가 양수인 거지. 그럼 여기 뒤에는 뭐야? 누가 음수를 바뀌어? 여기가 이쪽이 X축 양의 방향이니까 뒤쪽으로 가면 X축 음의 방향이 될 거 아니야. X좌표만 음수고 나머지 다 양수인 거야. 여기 옆방은 뭐야? Y좌표만 음수가 되는 거지. 여기 아래는 Z좌표만 음수가 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그 이제 여기 내 요 점의 좌표를 A, B, C라고 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평면과 각각의 축에 대해서 이제 뭘 했냐면 첫 번째는 정사형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칭을 해야 돼. 이제 그걸 하나씩 해보는데 사실 진짜 쉽거든. 근데 이제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이 점 좌표는 뭐가 될까? Z 좌표만 0 되는 거야. 그래서 A, B, 제로가 되는 거지. 괜찮니? 이게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즉 다시 말해서 정사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XY 평면에 정사형하세요. 그러면 Z 좌표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그러면 Z 좌표만 살고 나머지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0,C가 되는 거지. 괜찮아? 0,C가. 요거는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밝혀. 그러니까 괜찮니? 뭐 사실 쌤이 YZ, ZX의 수선의 발을 내리지 않아도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은 잘 보일 것 같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어? 진짜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그리고 혹시 어려우면 쌤 왔을 때는 공간지각력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케이, 진짜. 근데 이게 조금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네. 왜냐면 이건 나도 됐거든. 근데 쌤이 뭐라고 했어? 쌤이 평균이 70일 때 40 중반 수준의 공간지각력을 가진 사람이 알았지.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늘었나 봐.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쌤이 지금은 꽤 잘 보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 학생들 수업해보면 공간적이 나쁘지 않은 친구들만큼 잘 보거든. 그러니까 는 것 같은데 처음에 쌤이 공간적인 검사했을 때는 완전 거의 바보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쌤도 보이는데 너희도 보이겠지?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그건 뭐 했지? 수선을 다시 말해서 정사형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했었어? 대칭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번에는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시켜보자. 이렇게. 여기 점이 찍히겠지 않지?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를 갖게 되는 거야. 반대쪽 점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Y좌표와 Z좌표는 그대로일 거거든.
근데 X좌표가 원래 A만큼 튀어나와 있었는데 D로 A만큼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B, C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B, C. 괜찮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이었고 이번엔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거거든. 어느 축에 대해서 해볼까? 여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거만큼 더 가는 거야. 그럼 삐꾸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더 가는 거야. 휘어버렸다.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괜찮지? 그러면 요점 좌표는 뭐가 되니? 사실 이 직육면체 합동인 직육면체를 그리면 좋은데 그냥 넘어갈게. 어떻게 되지? X 좌표는 안 바뀌어. 근데 Y 좌표는 부호가 바뀌고 Z 좌표도 부호가 바뀌어. 보통 어떻게 많이 그려주냐면 요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맞지? 오케이? 그럼 요렇게 똑같이 가는 거야. 조금 더 가자. 이 정도 갑시다. 그래야 밸런스 조금 더 맞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 그래도 별론데? 더 많이 내려야 되겠군요. 아하, 그림을 너무 못 그렸구나. 이쯤 그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 길이와 사실 이 길이가 같은 거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야 사실. 이 길이가 지금 얼마지? 여기가 B. 이렇게 여기만큼 B만큼 백하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됐어. 요 길이가 얼마지? 요 길이가 사실 C잖아, 맞지? C만큼 뭐 하는 얘기야? 여기는 0인 점이니까 C만큼 내려가는 얘기.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지. 근데 X 좌표는 안 바뀌어. A가 되는 거지. 괜찮아? 다들 괜찮아?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열심히 설명하지. 뭐라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조선 그런 기분이었어? 잘했어. 원래 그런 기분이야 돼,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공간 도형이라는 게 사실 약간의 그 보면 알겠지만 직관이 강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 맞지? 뭔가 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물론 이제 이거는 약간 컴퓨터를 잘 다뤄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으로 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긴 할 건데 그러긴 쉽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이제 대칭점 중에 뭐가 있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표시하기로 하는데 어쨌든 원점 대칭하면 얘는 그냥 모든 좌표의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게 첫 파트예요. 첫 파트. 할만해? 자, 봅시다. 쌤이 거기 48페이지 딱 써놓은 게 뭐야? 처음 공간 좌표, 이제 X축, Y축, Z축, 그 다음에 그 뭐지? 평면, 세 평면 표시해놨고요. 좌표와 수선의 말, X축과 Y축과 아니 그 세 축과 세 평면에 되는 수선의 말을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점들이 좌표 찾는 거에 대해서까지 딱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괜찮니? 이거 되면 일단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거야. 할만해? 주소 공간 잡고 너무 힘들어 맞지? 진짜 쉬워. 쉬워야지 근데. 넘어갑시다. 공간 도형이 너무 어렵지 않았어? 안 어렵어. 공간 도형 쉬워. 좋았어. 괜찮았어. 우리 116페이지 한번 풀어봐. 네, 48쪽에 대칭 이동을 통해서 이 핑크색 좌표가 A가 플러스인가요? 핑크색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그래서 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 거야. 이렇게 그림을 쌤이 오히려 예시가 이렇게 그렸나? 잘 않을 것 같은데. 원점 아니야? 거기 연결된 게? 맞지. 원점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주황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XY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 녹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괜찮아? 물론 실수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건 아니었어. 우리 그거 116페이지 한번 풀어볼래? 116페이지. 근데 어쨌든 기본기거든. 우리가 평면 좌표에 비해서 공간 좌표는 낯설긴 하니까 그 낯설음을 줄이기 위한 뭔가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수학 성능이 더 하나요?
확실히 창문이랑 다른 학교랑 기하에 대한 체감이 확실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창문은 당장 다음에 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니까. 대신에 2학기 때 너희가 좀 더 편하겠지. 여름방학 때 하는 것보다는 겨울방학, 1학기 때 하는 게 훨씬, 겨울방학 때 해놓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조금만 더 볼게.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 이미지를 계속 가져야 돼. 약간 이제 아까 내가 뭐 8분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을 건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뭐야?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있는 1번 방이거든. 여기가 첫 번째 8분 공간이 첫 번째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두 번째, 여기를 세 번째, 여기를 네 번째라고 불러. 그리고 밑에 있는 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해했어? 여기가 1번, 뒤에가 2번, 대각선이 3번, 여기가 4번. 요 밑에가 5번,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6, 7, 8 이렇게. 괜찮지? 근데 어차피 이걸 안 써 아무도.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8개 영역으로 나뉜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쌤이 이제 여기 1번 공간이라고 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항상 원점 x축, y축, z축 잡고 계속 머릿속으로 그걸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고 늘기는 사실 많이 어렵거든.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은 이 원래 이제 공간지형이 좋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 이게 쌤이 생각하는 기준이야. 정팔면체를 정교도를 접을 수 있으면 공간지형이 좋은 거야. 정육면체 정교도가 안 되면 나쁜 거야. 정육면체 정교도가 좋아지잖아. 그거 탁탁탁 안 접히잖아. 나쁜 거야. 오케이? 정육면체 접는 건 기본. 그리고 정팔면체까지 되면 많이 좋은 거야. 사실 쌤이 수업 해보면은 그 초등학생들 데리고 수업하잖아. 정팔면체 정교도. 그러면 보통 한 잘하는 반에서도 2-3명 정도만 잡을 수 있더라고. 쉽지 않아 사실 정팔면체 정교도 주는 게. 여하튼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집에 가서 컴퓨터에 검색해가지고 정팔면체 정교도 접히는지 해봐. 뭐 알 수 있어. 참고로 이야기하면 쌤은 안 됩니다. 안 돼. 못하더라고. 왜 그런 문제 있잖아. 다음 중 정팔면체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접다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 자, 여튼 합시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패스해야 되겠군요. 맞지? 2번도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문제랑 대동소이가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끝나버렸네.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참 쉬었다가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끊고 그냥 주제 이어서 해야 돼. 위에 거 누르면 꺼지면.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 여기도 너무 쉽다. 왜냐면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조용히 방정식에서 평면 좌표 문제랑 그냥 똑같다.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할 건데 그냥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랑 그냥 똑같아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좌표평면에 어떤 두 점이 주어지게 되면 그 두 점이 이제 x 좌표나 y 좌표나 z 좌표 중에 누가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곤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그 두 점을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런 직육면체를 그릴 수 있게 될 거거든.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려졌을 때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 z1이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지. 그다음 이 점의 좌표를 x2, y2, z2라고 하자. 그때 이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사실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가 되거든.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이거를 사실 연습을 해보는 건 좋긴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어? 이 점의 좌표. x 좌표는 x2랑 같아. 응? 아니 이게 축이 아니야, 축이 아니야. 축은 사실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어딘가 멀리 존재하는 거야. 어딘가 멀리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y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y1이. z 좌표는 z1이 돼.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다 찍을 수 있어, 사실은. 괜찮아? 수현이 지금 이해되고 있어? 수현이 사실 제일 걱정된 지금 이렇게. 자, 요 점의 좌표는 x 좌표랑 y 좌표는 같은데 여기 a랑 같은데 z 좌표는 이제 b 점의 좌표를 따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점의 좌표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 괜찮니? 자, 그때 우리가 요 길이가 얼마일까? 요 길이. 이 점과 이 점은 y 좌표와 z 좌표는 같은데 x 좌표만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요 길이는 절대값 x2-x1 이렇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할 거거든.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알면 좋겠다, 맞지? 요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는 거는 이제 x 좌표는 저희 x2를 따라갈 거고 y 좌표도 y2를 따라갈 건데 z 좌표면 z1을 쓰면 되겠네. 괜찮지? 그럼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x 좌표는 같고 z 좌표도 같은데 y 좌표만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요 길이는 y2-y1의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니? 정민이 잘 따르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는 이제 어떻게 돼? 여기 두 점을 비교했더니 z 좌표만 다르네? 따라서 절대값 z2-z1.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이 점이 이거보다 아래 있을 수 있어서 그래. 선생님 지금 그린 그림은 이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림만 그린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직육면체에서 대각선 길이 어떻게 구해? 제곱의 루트, 맞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였어.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거고 얘는 루트 x2-x1의 제곱. 약간 이런 느낌 매우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평면 좌표에서 하든 거, 좌표면에서 하든 거 그냥 x, y랑 똑같이 하고 z만 하나 추가하면 된다라고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느낌, 사실 이펙트라서. 괜찮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하고 있어? 그다음 원점 사이 거리는 당연히 이제 한 점이 0,0,0이 되니까 한 점의 좌표가 그냥 x 좌표 제곱, y 좌표 제곱, z 좌표 제곱의 루트를 하면 될 거고 별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참고로 써놓은 얘기를 조금 이야기하게 되면 자, A라는 점이 이제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선분 AB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제 선분 AB의 정사형을 찾아야 돼. XY 평면에 대한. 그럼 이제 정사형은 뭐랑 같은 의미라고 했어, 수학에서? 수선의 발과 같은 의미라고 했어. 그러니까 A 프라임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B 프라임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선분이 바로 선분 AB에 대한 정사형이 될 겁니다. 준서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선분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를 L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L과 L 프라임 사이의 관계가 뭐지? 그러니까 L 프라임은 L 코사인 세타였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는 이걸 구하는 것보다 이거랑 이거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
왜냐면 점점 거리하면 L 나오잖아, 맞지? 또 점점 거리하면 또 L 프라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L분의 L 프라임으로 코사인 세타, 다시 말해서 직평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니? 같은 방식으로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지 우리가? 정사용 아니 그 뭐야? 이명각의 크기를 구하는 건 몇 가지 있다고 했었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그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단 말이야. 아닌가? 두 가지 있다고 했지. 그리고 한 가지를 우리가 공간좌표를 배우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그거는 수행 오기 전에 했는데. 왜냐면 여기 내가 두 개 적어놓긴 했었거든. 두 개 적어놓고 여기 하나 더 적어놨는데 그거는 설명은 이제 이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다시 우리 세 가지 먼저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지? 첫 번째는 정의를 가지고 교선 찾기, 그럼 교선의 수직인 조직선 그리기. 두 번째가 정사형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 맞지? 그리고 세 번째가 얘도 정사형인데 이제 그 정사형을 구하는 수단이 좌표의 도입인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점 잡고 여기 점 잡고 여기 점 잡고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이 삼각형과 바닥면이 이루는 이제 뭐지? 정상의 넓이? 그 이명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혹은 정상의 넓이를 정상의 넓이 구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긴 하겠는데 정상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대.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그것도 아닌데? 못겠다. 자, 쌤이 의도가 뭐였는지 약간 헷갈립니다 지금 다시. 그러니까 이 평면과 이 바닥면 사이의 이명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이명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자.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쌤 봤을 때 이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정상 넓이 구하고 하는 거는 직접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이제 어떤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냐면 얘를 Z축,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잡고 좌표를 도입해서 문제를 깡으로 풀어버린 거지.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계산의 복잡도가 올라가는 대신에 그 사고의 복잡도가 떨어져.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계산은 조금 많아질 수 있는데 머리는 덜 써도 괜찮다는 거지. 사실 근데 문제 풀 때 그런 게 중요한 타이밍이 있거든. 그럴 때 좀 같이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여기 요 하나의 길을 그냥 2라고 할게. 2, 요 길을 2라고 할게. 요점 좌표가 어떻게 되지? X좌표는 1만큼 커지고 그다음 Y좌표는 0이야. Z좌표는 2만큼 커지겠지. 이렇게 잡을 수 있어. 괜찮니? 요점 좌표는 X좌표는 0이고 Y좌표도 2, Z좌표도 2 이렇게 잡히겠지. 여기는 X좌표는 2가 될 거고 여기 중점이라고 하자. Y좌표는 1이 되고 Z좌표는 0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세 점을 알았으니까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먼저 요 길을 구하게 되면 차이 1, 그 다음에 또 차이 1, 그리고 더하기 4가 되어서 루트 6이 되겠네. 괜찮지?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도 1, 2, 0이라서 다르네? 여기 루트 5가 되네. 루트. 맞지? X좌표 차이가 1, Y좌표 차이가 2, Z좌표 차이가 0. 그래서 루트 5가 될 겁니다. 요 길이 있고 여기. 여기는 X좌표 차이가 2고 루트 4, Y좌표 차이가 1, 그리고 Z좌표 차이가 2, 4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가 루트 9가 되니까 3이 된다. 나왔지? 삼각형이 너무 못생겼는데? 쌤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더 못생긴 것 같습니다.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사실 이제 이거 넓이 구하려면 뭐 해야 되지?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각도에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생겼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긴 해서 그냥 해볼게. 간만에 해보지. 자, 여기가 루트 5가 될 거고 여기가 루트 6이 되고 여기가 3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이 각을 세타라고 하지 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6분의 5 더하기 6 빼기 9가 될 거다. 맞지?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네. 그래서 루트 3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루트 30분의
루트 29가 되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 뭐지 이거 하고 2분의 1 할 거 아니야, 맞지? 뭐 얼마 나와? 2분의 루트 29가 나오겠지. 이걸 S라고 하면 S는 2분의 루트 29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뭘 구하냐면 이제 정사형된 넓이를 구하는 거야. 여기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게 이제 정사형된 도형이 될 겁니다. 괜찮지? 이 점의 정사형은 이 뭐야? 뭐 했죠? 어쨌든 여기 떨어져야 되죠? 여기 이렇게 정사형이 될 겁니다. 괜찮니?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삼각형이거든 지금. 그러면 그냥 전체 사각형을 위해서 이거 빼도 돼. 맞지?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4에서 빼기 2분의 5를 하면 되나? 이렇게 2분의 3이 되겠다, 맞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정사형에 대한 그 유명하게 코사인 값은 코사인 세타는 넓이, 즉 2분의 루트 29분의 2분의 3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루트 29분의 3이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괜찮아? 이해한 거 맞아? 성희도 괜찮니? 수현이는? 안 괜찮군요. 어두운 분이 안 괜찮니? 일단 첫 번째로 쌤이 지금 이제 얘를 조금 더 깔끔한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노란색 삼각형과 이 바닥면이 이루는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려가 문제 요구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아까 이거하고 똑같이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라는 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야. 결국은 이제 우리는 S분의 S 프라임 이 코사인 세타라는 사실 중에서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노란색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이 분홍색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이제 분홍색 삼각형 넓이는 외우고 싶다, 맞지?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라 사실은. 이제 노란색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제 좌표를 찍고 나서 이제 세 변의 길이를 이제 구해서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쌤은 사실 좀 막연하게 이 직각삼각형이겠지 하고 했는데 이제 잘못 잡아왔습니다. 사실은 예절을 잘못 선택을 한 거야. 의도가 맞지 않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5가 나온 거고, 그렇지? 루트 6이 나온 거고 참. 여기는 루트 5가 나오고 이 길이가 이제 3이 나와서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맞지? 그래서 그냥 이제 요건 뭐야? 코사인 법칙 써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직접 그냥 깜으로 다 계산해서 구한 거지. 괜찮니? 그렇게 해서 그걸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산해서 쌤이 조금 빨리 진행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논리가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혹시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건 아니야? 따라오다 놓쳤어? 자, 여튼 우리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이 점이 아니고 여기 이 점이었네. 그럼 좀 달라지나? 최소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훨씬 풀만해지긴 하겠군요. 그러니까 쌤이 거기 그려온 그림이 있잖아, 맞지? 저 그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49쪽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럼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아마 훨씬 더 계산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느낌상. 뭔가 좀 이상하게 되고 있구나. 아닌데? 그림 똑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봐봐. 여튼 좀 계획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필수예제 3번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모르겠네. 그냥 노가다입니다. 그냥 노가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사실 이제 쌤이 풀기는 할 건데 이 문제는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다가 혹시 막히면 쌤이 푸는 거 봐도 좋을 것 같아. 자, 3번부터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P가 2,1,3일 이 친구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Q점의 좌표는 X좌표와 Y좌표는 그대로 두고 Z좌표의 부분을 바꾸면 되겠지. 거리는 사실은 이제 X좌표 Y좌표 유지될 테니까
PQ 사이의 길이는 PQ 길이는 그냥 6이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Z 좌표만 놔두고 나머지 부호를 바꾸는 거지. 그걸 이제 R이라고 하자면나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이 될 겁니다. 이제 PR 길이는 Z 좌표는 같으니까 무시하고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가 되어서 2루트 5가 되겠군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QR 길이 구하라고 했군요. 쌤이 구하라고 하지도 않은 걸 거였네. QR 길이 구하게 되면 4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 다음에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16에다가 4에다가 36을 더하면 56, 56은 2루트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A점이 3, y 1이고 B점이 4, 1, 0이고 그다음 C점이 1, 1, 3이야.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아주 예뻐 보이는 도형이 아닌 이상 길이를 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1 더하기 4 더하기 1 루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성분 BC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9 더하기 0 더하기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4 더하기 그 다음에 4 더하기 그 다음에 16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써보면 얘는 루트 24가 되고 얘는 루트 18이 되고 얘는 루트 6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피타가 성립합니다. 맞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루트 6, 루트 18, 루트 24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2분의 1하면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3루트 2가 될 루트 6 맞춰줘. 어차피 그거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냥 곱합시다. 루트 18 곱하기 루트 6은 6 곱하기 6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6루트 3이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넓이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네. 준서는 쌤이 풀어보라고 했는데 안 풀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잘 떠났지. 근데 방금 설명이 어려웠어? 어렵지 않아서 나왔지. 그러니까 스스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그 왜 우리가 이제 뭐지? 평면 좌표에서도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렇지? 그냥 거리 갖다 쓰면 돼. 자, 일단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A가 2, 마이너스 1, 3이고 B라는 점이 4, 5, 3이죠. 근데 X축 위에 점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을 우리가 A, 0, 0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AP랑 BP랑 같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거리 같다고 식 세우면 돼.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다음 BP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곱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열심히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다, 맞지? 여기도 어차피 A 제곱이 있고 여기도 A 제곱이 있으니까 그건 지워진다고 치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5라고 씁시다.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에 25 더하면 41이 되겠다, 맞지? 이걸 넘어가면 4A가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36이 되나? 그래서 A가 9가 된다는 사실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다음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이에요. XY 평면이 있는 직선 Y는 3분의 1 X 위의 점에 대해서 이게 뭐 뜻일까? XY 평면 위의 점 위에 직선 Y는 3분의 1 X.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직 그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모르는 상태거든. 근데 이제 평면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X축, Y축, Z축 이렇게 있으면
이제 xy 평면이 3분의 1x라는 직선을 그린 거예요. 여기가 x축 양의 방향이고 여기가 y축 양의 방향이거든. 그러면 3분의 1x라는 말은 어떻게 그린다는 얘기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x에 3을 넣으면 y가 1이 나와.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3, 1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삐꾸지만. 그러니까 사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3분의 1x 직선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3분의 1x. 우리가 맨날 이제 x축을 오른쪽에 두고 y축을 위쪽에 두잖아. 그걸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면 이제 괜찮은 거지. 바보 얘기한 거야. 바보는 아니잖니. 괜찮지 무슨 말 하는지. 그래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려지는 걸 이제 평면에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왜곡이 생긴 거야. 근데 약간 잘 못 그린 것 같아. 이쪽으로 그렸으면 좀 더 나았으나.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근데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어떤 점을 잡게 되면 얘는 이제 x 좌표가 만약 a가 되면 y 좌표는 3분의 1a가 되는 뜻밖에 없거든. a, 3분의 1, 0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이제 xy 평면 위의 y는 3분의 1 x 직선 위의 점을 나타내는 표시 표현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a, b랑 bp랑 갖다 푸는 거지. 여기가 p가 될 테니까. 그러면 a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a 더하기 2의 제곱 그다음 더하기 1의 루트가 ap가 되는 거고 이걸 같대. 뭐가? 이제 a 더하기 2의 제곱 3분의 1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랑 같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지우고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저 계산을 좀 해보면 a 제곱 1은 날아갈 거고 2a 더하기 1이 될 거고 9분의 1의 제곱 9분의 1의 제곱 날아갈 거고 여기는 더하기 3분의 4a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4a 더하기 4에다가 3분의 얼마가 돼? 3분의 2a 그냥 2a가 되구나.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다. 맞지? 정리하면 답 나올 겁니다. 괜찮니? 그럼 와서 해볼까? 2a랑 2a랑 이쁘게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4a가 넘어오면 3분의 12a니까 3분의 8a가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4랑 4랑도 치워야 되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마삼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그럼 결국 좌표는 마삼, 마일, 0 마삼, 마일, 0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는 아마 쌤한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3a라고 잡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계산이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분수는 쉬운 게 아니고 불편한 거지. 어쩔 수 없으면 하겠지만. 여기까지 괜찮니? 할만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5번은 쌤이 여기 이야기한 거 지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정사역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좌표로 주어지게 되면 정사역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평면에 대해서 기본 평면에 대해서 정사역했을 때 그렇긴 하겠지만 자, 5번을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a가 1, 마이너스 1,2고 그다음 b가 4, 3,7. 근데 첫 번째는 평면 선분 AB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이제 A의 수선의 발을 A'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XY 평면에 대한 정사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X좌표, Y좌표 남기고 Z좌표를 0으로 바꾸는 거야. B'은 4, 3, 제로가 되는 거지. 그때 이제 이 정사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A', B'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9 더하기 16이 되네. 오, 잘생긴 친구다. 5가 되겠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저 말은 AB 길이도 구해서 그 L분의 L' 코사인 세타라는 사실 이용 확률을 바르는 거지. 그럼 3, 3은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이 될 거고 5, 25가 되겠고.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루트 50이 되어서 5 루트 2가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AB분의 A 프라임, B 프라임이 되어서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니? 잘 이해하고 있어? 너무 쉬워서 그런가 보다.
사실 쉬운 건 팩트니까 이제 어려운 게 있으면 쉬운 것도 있고 쉬운 게 있으면 어려운 것도 있는 거지. 그래야 밸런스 맞지. 자, 6번 봅시다. 6번은 이제 그 선분의 길이랑 합의 최소값인데 우리 이제 그 평면 좌표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 그때 A에서 이제 X축이 어떤 점 P를 거쳐서 B로 갈 때 이제 이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있었잖아. 1학년 때 같이. 그거 똑같은 유형이야. 어떻게 했었지? 두 점 중에 한 점을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지. 그걸 A'이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항상 같아지겠지. 따라서 AP 더하기 BP는 A 프라임 P 더하기 BP가 되고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 때 얘를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A 프라임 B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A 프라임 B가 최소값이다를 풀었었거든. 기억이 나니?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공부를 똑같이 해보겠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 쌤이 레전드 스킬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만큼 중요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보는 각도 바꾸기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평면을 거꾸로 말했네. 공간을 평면에 나타내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보면 뭐야? 평면이지. 이렇게 보면 직선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맞지? 각도를 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접근이야. 억지로 왜곡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상황을 단순화 시켜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평면으로 봐도 얘가 xy 평면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이렇게 조금 더 잘. 이렇게 있는데 여기 A라는 점이 이 평면보다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B라는 점이 이렇게 평면보다 위에 있는 거야. 둘 다 위에 있는 거. 차치가 있을 수 있는 위에 있는 거야. 이제 여기 XY 평면이 어떤 점 P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거리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대칭 이동해가지고 여기 A 프라임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딱 그 어떤 교점이 있을 거 그걸 H라고 잡으면 여기를 갖고 여기 이렇게 수직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삼각형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때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된다를 이용하는 거고. 괜찮아? 이 상황을 내가 이 평면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만들면 결국 저 그림과 똑같이 그려지지 않을까를 해야 돼.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내가 그냥 바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면 직선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패드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맞지? 여기에 점 A, 점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원래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려주는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난리 난데 다시 A, B 이렇게 있는 상태, 맞지? 그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사실. 중요해, 알았지? 별로야? 나중에 중요해. 고수가 되면 중요합니다. 정민이는 상상이 되니? 근데 왜 이렇게 각도를 바꾸는 거는 평소에 해보지 않았겠어? 안 해보나? 자, 여튼 어쨌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결국 논리는 똑같아.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지? 여기서 쭉 가는 길이가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P 프라임이 잡힐 거야. 그래서 A 프라임과 이제 그 뭐지?
아니지 선분 A 프라임 B와 XY 평면의 교점을 P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저 P 프라임을 거쳐서 이제 B로 가는 게 최단거리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는 똑같아서 그냥 적당히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쌤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냥 하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자,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6번이었군요 아직. A라는 점이 2, 4, 1이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1. 그 다음에 AP 더하기 XY 평면의 점 P니까 얘는 XY 평면의 점면 X좌표와 Y좌표만 있겠군요. 이렇게. 뭐 사실은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점 P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시는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친구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점이 2, 4,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그냥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A 프라임 B는 4, 그 다음에 7, 7이 49, 그 다음에 더하기 3, 3, 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62? 왜 이렇게 못생겼지? 62가 답이 될 겁니다. 아니군요. 얘가 16이었군요.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못생겼는데? 그렇지? 73? 계산 안 틀린 것 같은데? XY 표면일까? 4, 4, 16? 7, 49? 3, 3, 맞습니다. 맞겠군요. 숫자를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넣었지? 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이제 사실 다를 바가 있어. YZ 평면이니까 그냥 점 A나 점 B 중에 아무거나 꼭 A를 대칭이동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A나 B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이제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니? 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니?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니? 자, 그러면 우리 2, 4, 5, 2, 4, 6만 합시다. 시험을 하는 게 다음 2, 4, 5를 보게 되면 자, XY 평면에 점 A가 있고 XY 평면에 점 A가 있고 얘가 그냥 봅시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XY 평면에 이제 점 A가 있는 거야. 4, 마이너스 3,0. 아이고 그림을 0. 이 문제 결국 이제 XY 평면만 필요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얘가 XY 평면이야. 그때 이제 여기 원이 하나 이렇게 주어졌는 거죠. 여기 점이 A고 얘가 4, 마이너스 3,0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반지름 길이가 3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이제 XY 평면에 있습니다. 영명사는 어디쯤 있어? 여기가 이제 x축 방향으로 4만큼 온 거고 y축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온 거니까 아마 여기쯤 어딘가에 이제 그 뭐지? 원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 수직 위로 갔을 때 여기 z축이 있을 건데 수직 위에 이제 0,4라는 뭐라는 점이 있는 B라는 점이 있는 거지. 자, 그때 점 B와 원 C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문제 요구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요쯤 제일 가까울라나? 이런 얘기인 거지, 맞지? 근데 저렇게 푸는 건 사실 너무 이제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방식을 쓸 거거든. 이 원점과 다시 말해서 점 B에서 XY 평면에 되는 수선의 발과 이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하지? 원점과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은 무슨 관계에 있어? 한 평면 위에 있거든, 맞지? 그럼 거리가 제일 가까운 점, 제일 먼 점 할 때는 뭐 하면 돼?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고1 때 했던 그거 쓰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쭉 선을 긋고 요 길이가 최소값, 요 길이가 최대값이 되는 거였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정확히 5가 될 거니까 5에서 3을 뺀 값, 요 길이 2가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요렇게 연결해서 피타를 쓸 거거든. 생각해봐. 요 길이는 어차피 얼마로 고정돼 있어? 4로 고정돼 있잖아, 맞지? 그럼 이 길이가 짧아지면 이 전체 길이도 짧아지겠네.
맞지?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평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평면 위의 점으로부터 원 이의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때 그때 이제 그 뭐지 이 점과 이 원의 점까지의 거리도 최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4, 4, 10, 2, 2, 4, 4, 4, 16이니까 5루트 2가 2루트군요. 2루트 5가 이제 최단 거리가 될 겁니다. 괜찮니? 정민아 이해하고 있니? 준서도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럼 넘어갑시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 얘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어쨌든 우리 이런 문제 있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점 하나 찍고 여기 좀 하나 찍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서 최단 거리 구하는 그런 문제 있었잖아. 맞지? 그보다 훨씬 간단해. 왜냐면 공간은 우리가 상상이 좀 많이 어렵거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봅시다. 좌표를 찍는 요령 중에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찍을 수도 있거든. A가 1, 3, 이래. 그럼 1 이렇게 찍고요. 그럼 적당히 한 이렇게 3쯤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 그리고 위로 이제 2칸 올라가는 얘기잖아. 지금 한 칸, 2칸 올라가서 여기를 이제 A 1, 3,2라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그 잘 그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나름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좀 생기겠지. 이렇게. 자, 그다음 2, 1, -1 그 B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2, 1, -1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서 여기서 한 칸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고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B점이 되고 2, 1,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YZ 평면 위에 점. YZ는 여기잖아요. 여기 이 평면 위에 점 P를 거치고 그 다음에 XY 평면 위에 점 여기지 Q를 거쳐서 이제 최단거리를 구하시는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려가라는 얘기거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얘를 YZ 평면에 위에 한 점을 거치고 그 다음에 XY 평면에 한 점을 거쳐서 B까지 갔을 때의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사실 너무 모르겠다, 맞지? 너희는 상상이 되나? 생각 사실 잘 안 돼서. 근데 선생님이 이런 유형 문제 풀 때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 봐봐. A점이 여기 있어. 그리고 B점이 여기 있어. 이렇게. 그래서 X축이 한 점을 거쳐서 이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래. 오, 최소값 문제야. 그럼 대칭이동 해야지. 이렇게 구하면 뭐라고 그러지? 맞지? 그러니까 뭘 확인하라고 했어 항상? 이걸 확인하라고. 같은 쪽에 있을 때 대칭 이동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같은 쪽에 있으면 그냥 연결하면 그게 최단거리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 X축에 대해서 서로 반대쪽에 있으면 뭐하고 그대로 연결하면 되고 같은 쪽에 있으면 이제 대칭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일단 누굴 먼저 거치래? 누굴 먼저 거치래? YZ 평면을 먼저 거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점 A와 점 B는 YZ 평면에 대해서는 같은 쪽에 있니? 이 벽에 대해서 A는 여기 있고 B는 저기 있어. 그럼 둘 다 같은 쪽에 있는 거야. 이 벽 입장에서 A 앞에 있는 거잖아. 괜찮니? 같은 쪽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어. 저는 A는 여기 좀 있어. B는 저기 밑에 있어. 이쪽 저 밑에 있어. 괜찮아? 아니네. 여기 밑에 있네. 여기니까 1이니까 X좌표 Y좌표 양수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야. 그럼 이 벽에 대해서는 건물 바깥에 있지 않잖아. 건물 바깥에 있으면 반대쪽인 거야. 이 건물 안에 있다는 말은 둘 다 같은 쪽에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못했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하자고? 뭐 하자고? 대칭 이동하자고. 근데 우리가 A를 지금 더 A가 먼저 만나니까 A를 대칭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얘가 1, 마이너스 1,거든요. 마이너스 1,3,2가 될 겁니다. 여기가 A 프라임이라고 하자. 이제 A 프라임 입장에서 이렇게 오는 건 이제 보장이 된 상태야. 맞지? 근데 이제 다시 그럼 XY 평면 입장에서 A 프라임과 B의 관계는 뭐야? 반대쪽에 있어. A 프라임은 이 바닥보다 위쪽에 있는 거고, 즉 XY 평면보다 위에 있고, B는 XY 평면보다 아래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쭉 연결해, 쭉 연결. 그대로 연결하는 거지. 쭉 연결하는 거지. 이게 최대 단거리. 그러면 XY 평면 만나 안 만나? 만나지. 그 다음에 YZ 평면 만나 안 만나? 만나지.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점 P와 Q를 거쳐서 둘이 만난다고 최단거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그냥 A 프라임 B, D를 구하면 이게 답입니다. 9,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 이게 답이 될 거야. 괜찮니?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공간적 시작할 때 이야기했다. 강의실 잘 체크해야 돼, 알았지? 이 이미지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사람한테 얼마나 큰 정보를 주는지 알고 있잖아, 맞지?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그림 주고 안 주고 라는 뜻이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거 해보도록 합시다. 실수. 예.